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이경 민주당 전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도 인사드립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셨네요. 네, 아니 지금 여기 서두를 네, 막 조금 제가 그러게요. 서론을 해야 되는데 서론 없이.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예. 네, 예, 서론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요. 빨리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 자, 이번 주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하셨을까요? 아, 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골프를 쳤다. 근데 뭐 트럼프 골프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트럼프랑 같이 네. 만나서 말을 풀어가려면 썰을 좀 풀려면 네. 골프를 쳐야 네. 되고 이왕 가서 골프 칠 거면은 잘 쳐야 되니까 네. 미리 연습 좀 했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것들, 그 전에도 쳤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근데 제가 오늘 이거를 준비했던 이유가 그 날짜별로 지금 제보된 것만 7차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좀 조목조목 짚어보고 싶은 마음이고요. 근데 왜라는 거를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왜?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또 하고 계셨냐면, 대통령 골프 친 거 좀 왜?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대통령이 골프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시기에 왜 치면 안 되는 것인지,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좀 다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골프 무조건 치면 안 된다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뭐. 그때는 쳐서는 안 됐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프라는 게 뭐 사실 뭐 운동이니까 뭐 네. 그러려니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제 뭐 골프 치러 갔다 그 자체로 문제를 삼을 수는 분명히 없거든요. 그런데 골프 치면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적으로 대단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날이라든지, 그렇죠. 뭐 큰 사고가 난 날이라든지, 네. 또는 그 북한에서 뭐 그렇죠. 도발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안 하는 것이 예의죠. 그러니까 국민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때가 있어요.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리고 군 통수권자로서 약간 그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본인이 위치를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가 산발적으로 나왔더라고. 이거를 하나로 쭉 엮어가지고 쭉 보도된 것이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그 날짜들을 좀 엮어서 좀 분노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하나씩 장영진 TV에서는 한 번에 몰아서 한번 짚어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썸네일 이렇게 잡았어요. 썸네일 이렇게 입한국에 골프 치러 가니 끌어내려 줄 테니까 그냥 아예 그거 하고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조금 내용을 바꿔볼 것 같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날짜별 골프 친 날짜 조목조목 살펴봤더니 평생 골프나 쳐라 너. 그게 더 낫나요? 그만 내려오고 골프나 쳐라 이렇게요. 예. 참 보면서 이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잠시만요. 이게 그새 오늘 또 자꾸 아까부터 제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오늘 기기가 이상해요. 사람도 이상한 것 같아요. 오늘 기기가 좀 잘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기계가 이상한지 갑자기 스톱이 돼버렸어요. 아니 꺼져버렸어. 되게 당황해 하시네요. 되게 놀랬어 내가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PPT 화면에 쭉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꺼졌잖아요. 네, 갑자기 PPT 화면이 꺼져버려가지고 내가 엄청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뭐 이런 일이 생기지? 드디어 복구를 했습니다. 이거 제목 바꾸겠다고 하다가 네, 맞아요. 아예 방송을 그냥 중단할 뻔했어요. 서론을 하고 했었어야 되나 봐요. 서론 안 하고 했다고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자, 그러니까 윤석열이 골프를 쳤다 하는 날짜를 하나하나 비교를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날인지 꼭 이런 날까지 입한국에 골프를 치러 갔었어야 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말씀이신 거죠? 그 날짜를 좀 보고 결론을 우리가 이제 먼저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그 취재했던 기자를 또 입건을 했다는 거. 네. 그게 이제 우선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골프 치러 다니는 게 떳떳한 거였으면 굳이 기자를 어떻게 한다든지 뭐 입건한다든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기자가 취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시민들이 그때 단풍 와가지고 뭐 사진 찍고 그 장소에서 취재한 게 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옛날에 어떤 기자가 네. 그 대전에 있는 자운대에 네. 잠입을 해가지고 이제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군사시설 보호 위반으로 네.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법원에서 결국에 무죄 선고는 안 하고 선고유예를 했어요. 그래도 사실상 무죄 선고를 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기자가 그 들어갔었어도 골프장은 들어갔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그리고 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취재한 밖에도 거예요. 찍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기자 네. 핸드폰을 뺏어가고 그다음에 입건했다는 얘기예요? 네, 핸드폰도 뺐고 그것도 그때 당시에 양아치네. 경호원들이 아니라 양아치네. 경호처 직원들 한 에. 7, 8명이 달려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났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태균 의혹 사과했던 기자회견 이틀 뒤에 골프장 방문한 윤 대통령이라는 기사가 났어요. 맞아요. 노컷뉴스에서 저게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사과는 11월 7일 날 했죠. 네. 그런데 이틀 뒤에 11월 9일 날 골프장을 간 겁니다. 네. 골프장. 네, 골프장을 가서 사과하고 바로 골프장 간 거네요. 네. 이 사진을 보니까 서울 시내예요. 그리고 여기 골프 연습장이 그래요? 뒤에 보이고, 예, 서울 시내예요? 예, 서울 시내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저기가 태릉인데? 네, 태릉 CC라고 하더라고요. 아, 육사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네. 태릉 CC. 태릉 CC 여기서 네. 가까워. 그래 지나가서 답사 한번 해볼까요? 네, 아무튼 저기를 갔구나. 네. 어쩐지 그 무렵에 많이 막히더라 차가. 그러니까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과를 했으면 뭐합니까? 미안하다. 근데 물론 기자회견 다 봤을 때는 무엇을 사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나와서 했다라고도 얘기하고 무슨 뭐 너 미쳤냐 이렇게 천박한 얘기도 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과한 다음 날에 골프장을 간 거는 국민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골프장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거고요. 사과를 했다면 저렇게 못하죠. 그리고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이 사과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헤드라인에 나왔지만 기자회견 당시에 365일, 24시간 국민의 삶을 챙길 것이 대통령의 책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장을 갔을 때 365일, 24시간 국민의 삶을 챙겼는지 정말 얼마나 챙겼는지 우리가 이 지점에서 왜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항상 걱정 많은 자리이고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말씀하셨던 걸 거의 슬쩍 인용하는 듯 하면서 사실 노무현을 가장 지금 욕보이는 놈이 윤석열인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책무다. 그래놓고 본인은 골프 치러 갔다. 아 짜증이 확 나는 느낌이 짜증이 확 나요. 아니 그 국정에는 관심이 없는 거는 이미 밝혀졌고 우리 이번에 명태균 씨의 녹취록에 보면은 녹취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지는 뭐냐면 술 먹으면은 말이 많고 깨어 있고 술 안 먹으면 잔다였어요. 딱 어울리는 거였습니다. 골프도요, 그냥 자기가 국민의 삶 챙기긴 뭘 챙겨요. 그냥 본인이 국민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군사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골프 치러 다녔던 겁니다. 저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나 뭐 한동훈 같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항상 그 서면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재판 서면을 쓰고 있는 것 같다. 뭐 답변서를 쓰든 뭐 공소장을 쓰든 답변서나 공소장에는 보면은 그 다 자기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항상. 변호사들이 다 남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남의 일 해주는데 의뢰인 입장에서 서주잖아요. 근데 그 맞아요. 의뢰인이 다 바뀌면 내 입장도 바뀌는 거야. 그래서 항상 언제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때는 이 말이 맞고 저 때는 저 말이 맞는 거예요. 그게 변호사든 말든 법률가들의 숙명 같은 건데 네. 지금 윤석열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때는 이게 맞고 저 때는 저게 맞으려면은 영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도 없는 것 같고요. 네, 생각 없이 영혼도 없는 그 것 상황에서 가장 그럴싸한 말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항상 걱정 많은 자리이고 365일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책무다. 아, 그게 가장 그럴싸한 말이니까 쓴 거야. 마치 그 법정에 서면 써내듯이 아무 영혼 없이 그런 생각이 확 드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랬던 사람이 뭐 이거는 이제 골프 친 거하고 상관없는 날인데 이태원 그 12구 이태원 참사 그 현장 다음 날 아침에 네. 가서 뭐 압사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던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남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냐는 거죠. 그 보는 변호사들이나 이런 법조인들 중에 남의 일에 관심이 없으면서 의뢰인의 삶에 관심이 없으면서 저기 그 수임료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되게 욕을 먹는데 윤석열은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윤석열은 그래도 술과 먹는 거에서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하라는 대로 말은 참 잘 따라서 한다. 근데 그렇게 했으면 글쎄 핑계도 계속 그렇게 되면 됐는데 엉뚱하게 트럼프까지 들고 왔어요. 트럼프를 만나서 친교를 쌓기 위해서 골프를 쳤다. 아니 트럼프 만나서 친교를 쌓기 위해서 골프를 쳤다라고 했는데 우선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지만 그 전에도 골프를 계속 쳤었고요. 네. 트럼프 당선하고 전혀 상관없이 골프를 쳤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날짜를 확인된 것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죠. 7차례였었잖아요. 네. 그런데 우선은 날짜를 우선 먼저 말씀드릴게요. 8월 24일 날 이때가 부천의 호텔 화재가 22일 날 났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추모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24일은 또 한미 연합 훈련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31일 날도 골프를 또 쳤고, 그리고 9월 7일과 9월 28일도 골프를 쳤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날. 그런데 무인기 침범, 북한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침범했다고 발표한 날이 이제 그 10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무인기가 침범했다고 하는 거는 10월 11일이고요. 근데 그 다음 날도 골프를 쳤어요.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얘기를 또 할 겁니다. 그리고 11월 2일 날도 쳤고 11월 9일 날도 쳤어요. 그런데 저는 11월 9일 날 다시 우리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사과가 7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9일날 골프를 쳤다라는 겁니다. 9일날 이날이 뭐였냐면은 탄핵 집회. 국민들은 윤석열 탄핵하라고 막 그때 나와서 집회를 한 날 윤석열은 골프를 쳤습니다. 18홀을 다 뛰었대요, 이날. 어우씨, 체력도 좋으셔. 네. 자, 말씀하신 자료 화면을 제가 밑에 띄웠거든요. 이렇습니다. 8월 24일, 네. 8월 31일, 9월 7일, 9월 28일, 10월 12일, 11월 2일, 그리고 11월 9일. 나라야 무슨 일이 벌어지든, 네. 그 남북한에 무슨 긴장 상태가 벌어지든, 꾸준히 정기적으로 갔군요. 한 달에 두세 번은 기필코 가네. 아니, 이게 지금 7차례인데, 이 네. 7차례도 지금 확실하게 제보된 것만. 확인된 것만. 제보가 확실하게 확인되고, 뭐 취재가 되고, 제보자가 있고, 그때 뭐 실제로 골프를 뭐 취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일반인들이요, 국민들이. 그래서 제보된 것만 7차례입니다. 저기 8월 24일 날 한성대 골프장 갔다고 하는 저거는 여기 한성대인 거 보니까 그 서울공항인 것 같은데요. 한미 이 군사훈련, 그러니까 훈련 기간 중에는 그렇죠. 당연히 골프 치면 안 돼요. 한미일 군사 훈련 기간이 언제였냐면은 8월 19일부터 29일까지였습니다. 한참 진행 중이네. 8월 24일이면 29일까지 훈련 기간이었으면 8월 24일이면 가장 피크, 가장 종합 훈련을 뛸 때인데. 아, 그래요? 오, 저는 그거는 잘 몰라요. 보통 이런 훈련은 2주 정도 뛰는데요. 네. 보통 첫 번째 주는 각 그 군별로, 각 지역별로 훈련을 하다가 두 번째, 그러니까 1부, 2부로 나눠져서 해요, 보통. 2부 네. 단계로 들어오면 종합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연합훈련이나 합동훈련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완전 피크인 거야, 이제 막. 아니, 그런데 이때, 자, 보세요. 대통령이란 사람은 국군 통수권자예요. 그냥 네. 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런데 한미일 연합훈련, 일절, 네, 제가 한미- 이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일절은 그 빼주세요. 한미예요. 한미. 지금 한미일 연합훈련 막 맨날 한다고 해서 욕하다 보니까. 욕하다 보니까 입에 붙었어요. 한미 연합 군사훈련 기간 때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일부터 29일인데 이때 군 장병들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던 기간이에요. 골프 치지 말아라 내려졌던 기간에 그러니까 현역 군인들한테는 골프를 치지 말라고 했으면서 이게 이제 공지가 다 내려간 거예요. 네. 실제로. 아니, 본인은 못 쳐요. 그리고 실제로 훈련 중에 골프 못 쳐요. 그런데 국군 통수권자는 골프를 치러 갑니다. 본인은. 이게 아까 제가 한성대 골프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한성대 골프장이 성남 서울공항 아마 거기에 있는 골프장인데 군 골프장이 왜 필요할 것 같습니까? 왜 필요해요? 예, 딴 데 가지 말고 기지 안에 있어라. 아. 근데 기지 안에 가만히 뭐 하늘만 쳐다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지 안에 놀더라도 기지 안에서만 놀아라. 오. 그래서 골프장을 만들어 준 겁니다. 아. 사실은 그래요. 근데 훈련 중이다. 그럼 당연히 거기를 가는지 못 가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쉬는 날인데 골프장을- 밖에 나가지 말고 부대 안에 있어. 대신에 부대 안에서 놀 것도 마련해 줄게. 그 개념이거든요. 아. 그런데 훈련을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쓰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죽어. 진짜 그 큰일 나요. 아니, 아 그래 그 정도예요? 그럼요. 이게 내가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오. 그 옛날 제법 군 복무하던 때인데 네. 어느 부대든 간에 그 부대 안에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근데 훈련 기간 중에 역시 장교 출신이라 네. 다르시네요. 훈련 기간 중에 이제 군의관 한 명이 네. 그 이제 저녁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저녁 얼마 안 남은 군의관이 그 병사하고 그것도 퇴근 시간 이후에 7시인가쯤에 테니스를 친 거예요. 네. 그 군의관 저기 제때 저녁 못했어요. 오. 군사훈련 기간에 테니스를 친 것 때문에. 네, 바로 그 양반 그대 징계 넘어가가지고 아, 대통령 그럼 국군 통수권자네. 군 통수권자인데. 탄핵이지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럼요, 탄핵이죠. 탄핵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훈련 기간 중에 쓰지 말라는 거는. 근데 거기에 대통령이 가서 했다고 그럼 뭐 저기 훈련하는 애들 뭐 저 군대 용어로 야리는 겁니까? 아이고. 참 어처구니 없네. 그런 일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그날을 했고 또 24일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천 호텔에서 화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건 22일 날 화재가 났었어요. 그렇죠. 22일 날. 예. 근데 사망이 7명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상자까지 다 합히면은 19명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추모 기간이었어요. 22일 날 화재가 났었고 추모 기간인데 국민들은 추모를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틀 뒤에 본인은 골프를 치러 간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360일 뭐 24시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그 조금 못된 법조인들이 그냥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아니 근데 말 갖다 붙이기만 잘해. 제가 정말로 윤석열이 내놓은 새로운 비속어가 아닌 새로운 어휘가 있잖아요. 새끼. 정말 새끼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 새끼가 말이야. 진짜 열받는데. 국민은 지금 그 국민이 7명이 돌아가셨고 예. 그 가족들은 또 오열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적 추모 기간이에요. 그 국가적 추모 기간이든 말든 상관없어요. 본인은 골프 치러 가는 겁니다. 국가적 추모 기간도 그렇고 보세요. 이게 딱 보면은 가장 그 군사적으로 또 남북한의 긴장이 고조되어 있을 때 그날만 골라서 딱 보니까 군 골프장만 골라서 가셨네. 태릉 골프장, 남수원 골프장, 태릉 골프장. 이게 군인들은 저렇게 되면은 비상 걸려서 24시간 저기 아마 전방에 어떤 부대들은요 아마 그 미리 사전 비상 걸어놓고 애들 전투화도 못 붙게 하고 했을 거예요. 네. 완전 군장 시켜가지고 항상 대기 상태 비상 대기 상태였을 겁니다. 근데 대통령 골프를 치러 갔다고? 와 진짜. 그러면 그 새끼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대통령이라는 이거는 제가 비속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이제 명칭인데요.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10월 12일 날에도 골프를 쳤어요. 골프 10월 12일 날 골프 친 게 뭐 어떤데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지만 그 바로 전날 10월 11일 날 북한에서 북한 외무성이 평양 상공에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했다라고 해서 막 발표를 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이 그 김여정이 직접 나와가지고 네. 가만 안 있겠다. 맞아요.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우리는 핵무장을 하고 있다라고 협박했던 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본인은 골프를 치러 갔다. 그리고 지금 군사적으로 가장 긴장감이 최고조로 다다랐던 게 뭐냐면 실제로 행정안전부가요. 유사시 국민에게 사용할 대피시설들을 점검하라는 공문을 시도에 다 뿌렸습니다. 그 공문은 실제적으로도요. 그리고 그 무렵에 그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사령관이 평택시장을 만나가지고 평택에 시민들 대피소 좀 뭐 네, 점검하시라고 그 얘기를 했던 날이라고 해서 난리가 났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이 또 골프를 친 날이요. 전쟁이나 국지전을 대비해야 된다고 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전쟁 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은 골프 치러 갔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야 이게. 군사적인 대비 태세를 취하라고 군은 그렇게 다 실제적으로 시도에도 공문을 다 보내고 군사적으로 대비 태세, 전쟁이나 국지전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군 내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군인들 이때 골프 타 금지령 또 내려진 날이었어요. 그렇죠. 네. 아니 이때 골프 치러 가는 자가 있었다면 그놈은 아마 영창 보냈을 겁니다. 아마 만약에 저런 시점에 어느 군인이 골프 치러 갔다라고 한다면 온 국민으로부터 아마 몰매를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놈이 윤석열이었어? 네. 진짜. 그런데 그놈, 예. 그 새끼는 죄송해요. 제가 막 이렇게 막 비속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새끼가 맞죠. 네. 그 새끼는 윤석열이라는 그 사람은 골프를 치러 갔고 더 웃긴 거는요. 실제로 갑자기 이렇게 긴박하게 군사 대비 태세를 할 상황이 되었는지 모르고 미리 예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태능 CC에 예약한 사람들 다 군인들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주로 예비역 장성들이 네. 많을 거예요. 근데 10팀을 국방부에서 취소를 시킵니다. 전부 다 취소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죠. 갑작스럽게 다 취소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군 골프장에서 누가 골프를 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네, 아무리 예비역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직접 다 취소를 시켜요. 왜냐하면은 그 대비 태세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국방부에서 현역 군인들은 다 태능 CC에 취소를 시켜놓고 윤석열은 골프 치러 갑니다. 윤석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이게요. 그러니까 골프장을 예약했던 것을 이날 그러니까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해놓고서 본인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취소가 다 됐네. 그럼 본인은 골프 치러 간 거예요. 비었어? 네. 그럼 내가 가야겠네? 예약이 된 게 아니고요. 본인은 그날 취소가 됐네 하면서 본인은 골프 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밑에 나오고 있는 이게 이거군요. 골프장 깜짝 방문에 10팀 취소 이게. 네. 그러니까 국방부에 의해서 10팀이 취소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군사 대비 태세를 위해서 취소시킨 건지 군사 대비 태세를 핑계 삼아 윤석열을 위해서 취소시킨 건지 구분이 잘 안 가겠네요.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그때 이게 왜냐면 국지전을 대비해야 된다. 라고 공문까지 다 보내고 국민들이 대피할 곳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대피시설 마련해야 된다라는 공문이 다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전쟁 대비 태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군 통수권자라는 이 사람은 취소가 됐네? 라고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일부러 뭐 했겠어요. 근데 좀 되게 웃겨요. 근데 그때 이제 언론 보도에도 나왔었는데요. 대통령이 한가롭게 나이스 샷 할 때가 아니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었어요. 그렇죠. 나이스 샷 할 때. 근데 이건 이제
처음에는 들을 때 짜증이 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장마가 져가지고 그 침수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네. 침수되면 그거 보고 저기 물이 잠기네 하면서 자기는 퇴근했다고 하던 그때 윤석열 취임하고 얼마 안 맞아요. 됐던 그때 아니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남이야 침수가 되든가 말든가. 강남이 침수가 되는데 물에 잠기네 퇴근하는 대통령이라는 그 사람들. 새끼가 국민들이 물에 빠져 죽든가 말든가 아이고. 물이 잠기네 하고 퇴근할 수 있는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전쟁 났네 하고 퇴근할 거라는 그렇죠. 얘기였는데 실제로 그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네. 전쟁 난다는데 지금 골프를 치러 가? 국방부는 난리가 났어요. 골프 그 예약한 것도 다 취소하고 데뷔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게 왜 보도가 되는지 알겠다. 왜요? 내가 군인이라도 이 상황에서 빡 돌았을 것 같아.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그쵸. 지금 전군의 비상이 떨어져가지고 온 군인들이 지금 대기라 비상대기 상태인데 지는 한가롭게 골프를 치고 있었으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저 골프장 같은 경우에 캐디가 누군 줄 아세요? 우리 현역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태능 CC는 군 골프장이에요. 네. 네, 태능 CC는 군 골프장. 그러니까 남성대 골프장도 그러니까 한성대 골프장도 네. 군 골프장이에요. 그래요? 한성대잖아요. 그러네요. 자, 군 기지 전부 다 이름을 우리나라는 무슨 대라고 합니다. 자, 대전 계룡시에 있는 삼군 본부 네네네. 계룡대. 잘 알죠. 대전에 있는 그 무슨 각군 학교도 주요 학교도 있죠. 네, 기갑 네. 학교들을 네. 자운대. 네. 지금 저기 사라졌지만 국군 종합행정학교 지금 저기 위례 신도시 있는 그 자리에 네네. 거기는 남성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남성대 골프장이 거기 있었어요. 그렇군요. 골프 안 치신다면서 왜 이렇게 잘하세요? 역시 장교 출신은 다르시군요. 제가 전문 장교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그 군 관련된 각종 악성 보도는 골프장에서 납니다. 그래서 골프장 위치는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예, 그래서 무슨 대라고 되는 건 반드시 군 골프장이에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군 골프장을 갔다면은 그 군 골프장의 캐디는 우리 병사들이 할 거예요. 그리고 다 근데 보세요. 원래 군사 대비 태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골프장에 있는 군인들 다 자기 자리에 돌아갑니다. 전투 위치. 총원 당연하죠. 전투 배치예요. 맞아요. 총원 전투 배치돼 있는 애를 다시 글로 빼가지고 야 골프 저기 캐디 들어가 했으면은 그 담당 군인이 얼마나 빡 돌았겠어.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그 시스템은 모르고 예약돼 있는 골프를 예약한 모든 군인들을 그러니까 군사 대비 태세를 다 한 거잖아요. 근데 캐디들은 군인인데 그 군인들마저도 군사 대비 태세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골프를 치니까 거기 캐디로 나갔다는 거죠. 그렇죠. 진짜 쓰레기네. 아이고 참. 쓰레기죠. 양아치인 거지. 말 그대로 지금 양아치네 이거야. 자, 캐디뿐만이겠습니까? 저는 캐디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캐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민간인 캐디도 있고요. 현역 군인이 캐디, 그러니까 병사들이 캐디를 한 경우도 네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어도 관리하는 병력들은 다 그 현역 군인들이 합니다. 근데 만약에 군사 대비 태세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면 그 병사들 다 빼서 전투 배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온다. 야, 다시 들어가! 라고 했으면 그 담당 병력을 운영해야 되는 담당자는 얼마나 빡돌았겠습니까? 저게 대통령이야 싶었겠죠. 전투 배치를 해야 되는데 한가하게 대통령이 골프를 치러 와? 노무현 대통령이 어디선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군인들 앞에서 네. 연설하시면서 나는 여러분들 보고 죽으러 가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무척 노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서 너무 든든하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죽으러 가라고 전쟁하러 가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날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죽으러 가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죽으러 가라고 지시하는 놈이 지는 골프 치면서 야 죽으러 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개쓰레기야 이거. 아유 좀 너무 아이 가자 나 고소해. 나 이거는 그냥 고소함 당해보자. 시시하게 한동훈이 딸 했다고 아동학대 이걸로 하지 말고 내가 시원하게 윤석열 개쓰레기라 그랬다고 한번
고소함 당해보자. 그러면은 지금 이 방송으로 인해서 장용진 기자님께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모욕죄죠. 모욕죄인가요? 네. 그래요? 명예훼손, 모욕죄 다 될 달라요. 거는 다 싸잡아서 다 되실 것 같아요. 다 하라 그래요. 네. 자, 한번 진짜 뭐, 나 진짜 열받네 진짜. 진짜 열이 받네요. 진짜 이거. 아니, 저는 근데 진짜 열받았던 거는 그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열받는 건데 네. 우리가 집회 현장에 나가잖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영이라는 사람은 매주 토요일마다 골프를 쳤다라는 거고, 그리고 11월 9일 날은 그 전날, 전전날 7일 날에 그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해서 집회 현장에 나가 있었어요. 집회 현장에서 그 아스팔트 위에서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개사과했다고 우리가 그때 비판하던 그날이잖아요. 네, 그리고 10월 31일 날 네. 공천 개입한 윤석열의 육성이 발표됐어요. 그때 육성이 나온 게 10월 31일. 그리고 11월 7일 날 사과 같지도 않는 사과를 한 날인 거고. 그래서 국민들이 11월 9일 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집회 현장에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테네시시에서 또 골프를 치는데 이때도 한 4시간가량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니들은 니들이 그러딘가 말딘가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CBS 노컷 뉴스에서 보도가 났던 거고요, 이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때 집회 현장에 나왔던 사람들이 뭐 학생들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었어요. 그 초등학생도 그날 집회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인터뷰를 한 것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아스팔트 위에서 소리를 내고 있는데 전국에서 다 모인 거죠. 근데 그럼 뭐 합니까? 본인은 그 상관없어요. 나이스 샷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나이스 샷은 듣고 싶고 탄핵 집회하는 날 거기 갔느냐. 그러니까 제정신이냐? 제정신이냐고 말하는. 근데 제가 지금 김병주 의원님 표정을 보면서 제가 저 표정이 왜 나왔나 했었는데 오늘 우리 이경 대변인 말씀하신 얘기들 보니까 저 표정 나올 법해요. 저 표정이 네. 뭐냐면 정말 한심하다고 그럼요. 싶을 때 보통 이제 군인들한테 저런 표정 나오면요. 이 다음 얘기가 뭐냐면 니는 밥 팔아서 똥 사 먹느냐 하는 밥 팔아서 똥 사 먹어요? 똥 사 먹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한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밥을 팔아서 똥을 사 먹겠습니까? 예? 나는 또 군대에서 적용하는 무슨 얘기인 줄 알았네요. 그 말은 뭐냐면은 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냐? 너 그래 쓸데없는 짓 할 거냐? 그럼 바보짓 할 거냐? 뻘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또는 뭐냐면 니는 밥 처먹고 뭐 하는 새끼냐고 하는 얘기인데 딱 그 얘기 나올 때 너 밥 처먹고 뭐 하는 새끼야. 일말 나올 때 이 표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김병주 의원은 이제 사성 장군으로서 8월 달부터 지금 이게 제보받은 게 김병주 의원이 이걸 또 국감장에서도 쭉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 국회에서도 쭉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무슨 표정인지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8월, 9월, 10월, 그게 11월이 돼서야 지금 4개월이 지나서 저 표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도 뭐죠? 8년 만에 연습이라더니 아니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8년 만에 연습 전에 우리가 아까 군시설 골프 의혹 한번 그 리스트 날짜 있죠.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일이 없었던 날에 9월 28일도 있고요. 11월 2일도 있어요. 아까 그걸 띄워주시면은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9월 28일에는 예약이 없었어요. 예약 없이 무작정 그러니까 7차례 골프장 갔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9월 28일 날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저기에는 김병주 의원의 말로는 9월 28일 날 이틀 전에 국정원에서 북미 대선 이후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근데 저는 더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제보를 했어요. 골프장에서 9월 28일 날에는. 내가 왜 제보가 들어왔는지 알겠다니까. 골프장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내가 군인이라도 그 장면 보면 열받아가지고 제보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 이때는 뭐냐면 예약 없이 무작정 9월 28일이에요. 테넥시스에 찾아갑니다. 예약 없이 무조건 찾아갔어요. 예약도 안 하고 그냥 갔어? 무작정. 그래서 골프장 관계자가 안 됩니다.
여긴 예약 없이 와서는 안 됩니다. 그랬는데 무작정 골프장 나 대통령이야! 네, 무작정 들어갔답니다. 무작정 들어가서 대통령은 이 사람 말이 더 웃겨. 윤 대통령은 카트를 타고 다니면서 다니면 안 되는 카트를 타고 다니면 안 되는 페어웨이를 누비며 잔디밭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네, 페어웨이를 누비며 골프를 즐겼다라는 것이 골프장 관계자의 제보입니다. 완전히 최고야. 무법자인데요? 아니 왜 대한민국 지 땅이에요. 카트가 왜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네. 그 길로 도로만 다니는 건데 페어웨이로 카트로 페어웨이를 누비면서 카트라이더를 하셨네. 네. 아 진짜 쓰레기네. 이것이 제보가 온 거고요. 또 11월 2일도 한번 띄워주세요. 11월 2일은 이거는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육성이 공개된 이틀 전에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골프를 예약 없이 무조건 찾아갔고 골프 시작 앞뒤로 예약이 비어져 있었는데요. 이날 비워진 티타임은 6개. 뭐 6개 티타임이 비워진 티타임이 6개래요. 앞뒤를 그냥 네, 다 네. 뭐라고 그냥 무조건 다 홀을 무조건 비워놔라. 그러니까 경호상 해서 필요하다 그러죠. 네, 보통. 그래서 골프를 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이것도 그 골프장 관계자의 제보인 건데 그 전 타임 홀이 조금 그 뭐 플레이하는 사람이 좀 늦춰지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가서 그 골프를 쳐야 된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재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타임 골프를 쳤던 사람들이 불만이 매우 속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제보에 따른 이제 그 제목이 뭐냐면 너무 무례했다라고 이렇게 딱 큰 따옴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손님들이 한마디로 대통령이 골프를 치니까 앞뒤로 티타임 6개를 다 비워놔야 된다. 근데 전전전 하는 사람들이 빨리 끝내라. 막 이렇게 재촉을 하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 무례하죠. 네, 이런 제보가 있었다라는 것을 골프장 그게 관계자의 제보였습니다. 11월 2일이란 말씀이죠. 네, 이날은 태능에서 11월 2일. 태능 네. 골프장이었으니까 아마 여기 태능 군 골프장인데 육사 골프장인데 여기서 골프를 쳤다면은 아마 군 원로들일 거예요. 자기들도 가오가 있지. 예, 부동식 따위가. 아, 그러네. 부당시가 있었군요. 네. 그런데 11월 2일이잖아요. 근데 10월 31일 날 공천 개입 육성이 공개가 된 것이 10월 31일입니다. 이틀 전에. 그러니까 공천 개입이면 이것도 탄핵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 탄핵인데 그런데 이틀 뒤에 앞뒤로 6개 티타임 다 비워놔. 그리고 본인은 골프를 즐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를 못 쳐서 죽은 귀신이 있나?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이랬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8년 만에 연습이다. 근데 이미 우리가 다 7건을 다 얘기를 했어요. 8년 만에 연습이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거는 그 외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외교를 하기 위해서 만난 날이다. 만난 거다. 그러니까 골프 외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골프를 치러 8년 만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미 거짓말로 드러난 거죠. 야, 근데 그거를 보도를 했다고 기자 핸드폰을 빼앗고 입건을 했다 얘기네요. 야, 이게 대단한데. 근데 이게 경찰광역수사대가요. 지금 영장 없이 골프장 관계자들의 신상 정보를 가져갔습니다. 영장 없이. 아니 경찰도 미쳤나 보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골프장 관계자들이 제보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조회를 또 다 합니다. 누가 전화를 했는지. 통신조회를 해서 언론인이나 아니면 국회 보좌관들하고 누가 연락을 했느냐. 네, 이거를 또 통신조회를 하고 또 이거를 다 가져가고 신상조회도 하고 통신조회도 하고 영장 없이 다 했다. 그런 것이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요, 저는 솔직히 이거 무슨 영장 없이도 수사권으로 대통령이란 사람이 대한민국의 왕인 것처럼 국민들은 집회를 하고 있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뭐 국민 위에서 군림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2024년도에.
이게 나라가 갑자기 몇십 년을 후퇴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더니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 태농 골프장에서 골프 치신 분들 반성해야 돼요. 그분들이 찍어져서 윤석열이 대통령 짓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 좀 참지. 좀 왜 지들이 찍어준 사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같이 골프 쳤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통신조회를 했다는 거예요. 같이 골프 쳤던 사람들. 그러니까 언론이나 보좌관들, 앞타임, 뒷타임. 앞타임, 뒷타임, 그리고 같이 골프 쳤다는 사람들. 네. 골프장 직원들뿐만 아니라 네, 다 앞타임, 전부 다. 뒷타임까지. 네, 전부 다 이걸 국회 뭐 언론 보좌관들 뭐 제보를 했는지 이걸 전부 다 통신조회도 하고, 그리고 골프장 관계자들은 신상 정보를 하고, 신상 정보를 털어가고. 경찰이 양아치네 이거는. 근데 경찰은 원래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킨 놈들이 저는 경찰은 항상 이런 식으로 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수사를 경찰이 저는 전부 다 수사를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 저는 그때 국민의힘의 주장이긴 했지만, 검찰도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되지만 경찰이 모두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아니 뭐 그건 당연한 위에서 얘기죠. 시켰기 때문에 경찰은 뭐 영장 없이도 이런 식으로 다 하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저는 시킨 놈들이 나쁜 놈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죠, 사실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지들이 더 하니까.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은 그럴 거예요. 검찰도 하잖아. 왜 우리만 그래가지고 그래? 이럴 거예요. 근데 참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네. 이런 난리를 치고 있는데 네. 이 난리를 치면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프를 친 것 자체도 저는 정말 이 새끼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 누가 제보했어? 제보자 색출해, 신상 정보, 통신조회, 신상 정보 다 털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들이 늘 그래요. 항상 검사들이 그래요. 검사들이 그러고 지금 실질적으로 털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경찰인 거고요. 그러니까 뭐 검사가 시키니까 경찰이 따라 하는 거겠지만 검사들이 흔히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불만 기사 보도에 불만이 생기면 기사 고소하는 게, 불만 있으면 고소하고 고소 못하면은 수사하고 그런 게 검사죠. 좀 혹시 제가 이 얘기 여담인데 옛날에 그 가수 김원준 씨라고 들어보셨죠? 지금도 나와요. 옛날 가수긴 한데. 옛날 가수긴 한데. 그 사람이 누구랑 결혼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결혼했어요? 검사랑 결혼했어요. 그래요? 그것도 되게 연하의 검사. 네. 야, 검사가 누굴까? 되게 관심 되잖아요. 제 후배 한 명이 그 검사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누구누구 검사라고. 네.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그 검사가 우리 기자 후배한테 전화해서 고소할 테니까 사진 내리라고. 하여튼 그때도 보면서 검사들이 이러는구나. 지들 마음에 안 들면은 고소하고 고발하고 수사하는구나.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딱 검사 짓거리야. 탄핵이 답인데 지금 국민은 집회 현장에 가서 너무나도 힘들게 이렇게 이 사람은 본인이 하야할 사람은 아닌 거고 탄핵이 답입니다. 예, 속에서 자꾸 끓어오르기 시작하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 주에 우리 좀 좋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윤석열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윤석열이 스스로 하야한다고 합니다. 네. 아니면 김건희 특검이 시작됩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